저희가 주로 포커스 맞추는 인재상들은 교수님 비밀스러운 인재상 말씀해 주세요. 비밀스러운 인재상이요?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 말고 비밀스러운 인재상. 그럼 선생님 지금 학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무엇을 가르치는지 커리큘럼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쪽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결국은 디지털 논리 회로,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거든요. 아날로그 회로하고 다르게. 예. 그래서 0과 1로만 연산을 하는 이제 디지털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를 이제 공부하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다른 장치들, 메모리 등등과 어떻게 연결해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 이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유니크하게 들어가 있고요. 교수님 이 부분에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 어쩌고 저쩌고라고 생각하면은 네. 모니터 보고서 뭔가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혹시 네. 무슨 납땜질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뭐 그런 건가요?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사실 요새는 워낙 배울 게 많아서 납땜까지는 못 하고요. 이미 그 보드에 이제 칩들이 다 있으면 거기에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넣고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이건 이제 FPGA라고 흔히 많이 부르죠. 혹시 간단하게 무슨 아두이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네네. 포함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그 칩들을 설계하는 게 이제 저희 전공자들이 하는 거죠. 칩을 설계한다. 일단 이 네. 정도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컴퓨터 공학은 그거 하고 이제 사실은 컴퓨터 공학이 그 전자공학과하고 다른 이유는 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도 일부 알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게임 같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운영 체제 같이 이렇게 하드웨어랑 이렇게 바로 밀접하게 붙어서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예로 들어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윈도우즈나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알죠? 네. 모바일 폰에 있는 네,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OS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리눅스. 운영 체제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OS 시스템은 결국 네. 전화기라든지 네. 컴퓨터라든지 하는 그런 칩과 어쨌든 바로 접점이 있어야 위에. 되는데 네네. 바로 그 부분을 같이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접점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그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하는 소프트웨어는 그거 위에 응용 소프트웨어하고 그런 알고리즘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그리고 그 밑에 전자공학과는 순전히 이 기계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이런 쪽. 더 많은 하드웨어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이 중간 정도에 맞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네. 그렇구나. 네. 이쪽에서 그러면 혹시 뭐 CPU나 GPU나 이런 것도 하나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이요? 네네. 그러니까 CPU나 GPU는 다 저희가 만들고 거기에 접목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그게 이제 저희 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롯데말 친구들 여기에서 사실 CPU, GPU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롯데말 선생님이 쓴 가상현실 롯데는 말이야 그 책에 보면은 이 CPU, GPU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 학과에 들어가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수님 학과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들을 만들고 싶으세요? 배경이 다 다르더라도 이 친구가 오면은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인재를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인재상이랄까? 네네네. 예,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저희 과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거기에 가면 이제 저희 과에서 추구하는 이제 인재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포커스 맞추는 인재상들은 교수님 비밀스러운 인재상 말씀해 주세요. 비밀스러운 인재상이요.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 말고 비밀스러운 인재상. 제가 얘기하는 저희 과 학생들한테 가장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쪽에서 특화돼야지 다른 과에 졸업하는 학생하고 좀 다르게 값어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시 해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가장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드웨어만 하는 사람도 하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만 하는 사람도 하면 안 된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다 이해해서 가장 남들이 할 수 없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고루 이해된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효율을 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다른 과에 있는 졸업한 사람하고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역량을 갖기 위해서 대학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대학 때 이제 저희가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소프트웨어는 하시려면 결국은 랭귀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파이썬이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C라고 하는 거나 C++ 같은 이런 랭귀지를 이용해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서라는 걸 만들려면 그 밑에 디지털 논리 회로라는 게 뭐고 그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접목하는 것까지. 그래서 프로세서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올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기초적으로 가르치는 게 학부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두 개를 다 알다 보니까 저희과 학생들이 들어오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애로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이게 배우기는 힘들지만 배우고 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저도 삼성전자에서 단연간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했었던 업무가 뭐냐면 이런 칩을 하나 만드는데 이 안에 이제 그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들어가면 수십억 개가 들어갑니다. 조그만 그 안에 반도체 칩 1cm 곱하기 1cm 사이즈의 그 사이즈의 다이에다가 손톱만한 거죠. 예. 거기에 트랜지스터가 10억 개가 움직여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동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동작하는 게 다 그 칩 하나가 다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습니다. 그럼 그걸 다 이해해서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하드웨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파워를 조금 소모하는 그런 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칩의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보통 한 경력이 한 10년에서 30년 사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쪽 패스를 가는데 한 회사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밖에 없어요.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하드웨어도 알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서 그것들이 접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제가 신입사원을 키우는데 한 7년 정도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뽑는데 사실은 박사학위자들을 뽑고요. 이런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자들이 이제 최적의 인재들입니다. 네. 교수님 삼성전자에 계셨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시다가 대학으로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왜냐면은 네네네. 삼성전자에서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대학은 그렇게 급여가 높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사실은 대학 공부할 때는 이제 빨리 어떻게든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어떻게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기여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도 300명, 400명이 일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3년을 일을 해야지 칩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사실 좀 인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제가 모시고 있던 임원분들도 결국은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거나 놀고 싶을 때 놀 수 없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뭔가 개발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 프로덕이고요. 반도체하고 상관없는 프로덕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덕인데 회사에서는 이거는 사다 쓰는 게 훨씬 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다 쓰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런 직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삼성전자에서는 이건희 회장님밖에 없어요. 네, 오너밖에 없어요. 또는 또 하나 알아본 거는 이제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뭐 그렇다고 뭐 놀고 싶다가 항상 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좀 어딘가 머리를 식히면서 이제 생각하고 사색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하려면 회사를 하더라도 뭔가 남보다 유니크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박사 공부까지는 해야 회사 오너가 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오너가 되고 또는 교수가 되더라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교수님 유학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학부에서 어떤 전공을 하셔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어떻게 잡을 잡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공은 사실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아, 전자공학. 네네. 그 말인즉슨 교수님은 어쨌든 백그라운드가 이런 하드웨어 쪽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그 유학하시면서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더 공부를 하신 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삼성 반도체에 먼저 이제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삼성전자 가셨다가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전공을 이제 반도체를 전공을 했죠. 근데 반도체 전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자공학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세서가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VLSI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의 약자인데, 이 VLSI 디자인이 이제 결국은 큰 규모의 반도체 칩 디자인을 하는 전공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컴퓨터 엔지니어링에 속합니다. 컴퓨터 엔지니어. 예.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에 속하는 교수님을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고 박사학위 공부를 한 거죠. 아, 교수님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전자공학이라는 거 하는 하드웨어에다가 네. 소프트웨어를 얹은 네. 그 정도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VLSI, 네.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네.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 다이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톱만한 사이즈의 굉장히 이제, 작은 네, 거예요. 작은 실리콘에다가 반도체 이제 회로들을 심는데, 그게 되게 큰 스케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트랜지스터를 엄청 많이 넣은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그런 이제 학문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